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러우 전쟁 업데이트. 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전쟁이 지긋지긋하죠. 그렇죠. 꼬박 3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그렇죠. 북한군의 참전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더니 덜컥 파병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현재 여러 언론 매체에 의하면 전선에서 수천의 북한군이 사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북한이 파병한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요, 지난 1월 6일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볼로디미르 zel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국군을 상대로 싸운 북한군의 사상 규모를 한 4,000명 정도 추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군이 파병되었을 때 파견된 북한군이 어떤 부대였는지 의견이 좀 분분했죠. 그리고 최정예 특수부대가 파견되었다는 이야기부터 그저 그런 부대가 파병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온갖 얘기가 난무했습니다. 이는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요, 현재 북한군이 대략 1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 파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zel렌스키 말처럼 4,000명 가까이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났다면 이는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전 병력을 프론트라인에서 빼서 재편성시켜야 할 상황이죠. 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정원은요, 사망자 100명을 포함해서 약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국정원의 발표는요, 사실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북한군 파병에 관한 발표도 비교적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국정원의 발표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도 있죠. 그게 뭔가요? 지금 쿠르스크 전선의 러시아 측에는 대규모 야전병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선의 부상자를 쿠르스크 시내의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확보한 유력한 통신원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군을 수용하는 별도의 병원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병원은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쿠르스크 지역은요,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에 있는 도시고요. 이 지역에는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 자산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우크라이나 정보원들이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느 특정 병원 몇 군데가 현재 엄격한 출입 통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북한군 부상병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라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러시아군이나 용병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요, 출입 통제가 그렇게 빡세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들의 규모 및 병상 개수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부상자들이 발생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약 1,000여 명 규모의 북한군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국정원의 추정은요, 매우 신빙성이 높은 내용과 수치입니다. 아무튼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된 지 한 달 남짓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상자가 급증한 거죠. 북한군의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이 파병한 부대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4계여단 이른바 폭풍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작전군은 우리로 치면 특전사 플러스 경보병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의 중핵을 이루는 부대죠. 그런데 말이 특수부대지 산악경보병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특수부대라는 게 이 특수부대 인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만큼 이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급 인력이 20만이나 있다? 이건 아니죠. 그냥 산악경보병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북한군 사상자가 많이 났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훈련 부족입니다. 북한군은 10월 초 파병된 이후 대충 12월 초부터 전선에 투입된 걸로 보이는데요. 현지에서 단 2개월 만에 전선에 투입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무리 북한군이 어느 정도 훈련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하더라도 현지에 적응하고 러시아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전을 치를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2개월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급박했어도 6.25 전쟁 때부터 보면 최소한의 훈련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파병된 부대들, 심지어 당시 미군은요 최대 1년 6개월까지도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어디냐? 미 제44사단이 6.25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1년 6개월 훈련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는 전혀 성격에 맞지 않는 부대가 왔다는 것이죠. 북한군 부대는 그야말로 경보병 산악부대인데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산악전이 아닌 평원에서의 전면전입니다. 따라서 기계화 부대 간의 격전과 함께 포병과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불협화음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군은요 과연 북한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보통 러시아군은요 3단계 기본 기계화 부대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력 정찰 부대를 파견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적의 위치가 파악이 되면 포병과 공격용 드론 그리고 다연장 로켓을 이용해 화력을 집중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전처, 보병 전투차로 구성된 정예 돌파 부대가 해당 지역을 돌파 및 점령하는 전술을 쓰고 있죠. 이렇게 3단계의 전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러시아군이라면 북한을 어디에다 쓸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번째는요 대규모 화력 장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화력을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불가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대규모 기갑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곤란하죠. 물론 러시아군의 일부로 러시아군하고 섞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돌파 부대에 섞어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뭘까요? 바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위력 정찰 부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위력 정찰 부대는요 그야말로 가장 피해가 막심하게 나는 부대입니다. 왜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찔러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찔러보는 과정에서 반격 뒤집어 써가지고 작살나는 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군이 이렇게 위력 정찰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러시아군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원래 위력 정찰 부대도요 여러분들 보병 전투차 등을 갖추고 작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기계화 부대거든요. 그런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요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차량 지원 없이 그야말로 도보로 혹은 뛰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대다수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요 러시아군 차량 부대가 전선에 북한군을 이동시켜서 뿌려버린 후에 자기들은 그냥 빠졌다, 철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북한군은 그냥 벌판을 이동해야 하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군은 경보병입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벌판에서 차량 없이 어쩌라고요? 결국은 드론과 포병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결과로 단기간에 북한군의 사상자 숫자가 크게 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군이 실전을 치르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대포밥으로 주면요 그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파병 초기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드론 운영 노하우를 얻어간다면 우리한테는 매우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군은 소총 등의 개인 화기 이외에 별다르게 지급받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용 드론을 개조한 것은요 주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죠. 러시아군은 이런 상용 드론 개조보다는 주로 군사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군사용 드론 운용에는요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드론을 운영하는 권한을 북한군에게 줬다가 북한군이 큰 실수를 해버리면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신뢰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요 북한군에게 소총 이외에 고가치 장비를 맡기지 않는 눈치죠. 여러분들, 이 샤이드 136만 해도요 한 대에 $20,000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요 북한군은 현대전의 경험을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용 드론에 많이 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나 혹은 똑같은 방법으로 상용 드론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죠.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공개된 영상에서 보이는 아시아계 병사들이 북한군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영상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파병된 북한군이 때로 죽어나는 것을 밝힐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파견된 북한군을 그야말로 위력 정찰부대로 편성해서 처음 한두 번은 모를까 대포밥으로 계속해서 그냥 전선에서 그냥 던져준다는 것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의심해 볼 만해요. 제가 접촉한 익명을 요구하는 한 군사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북한군은 아직 현지 적응 중이고 후방 경계 등의 임무에 투입되었을 뿐 격전주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이 이미 작전의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북한군이 파병되었지만 만약 여기서 엄청난 북한군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상당한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북한군을 격전지에 밀어넣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크루스크 시내 병원의 그 많은 북한군의 부상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익명의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군이 현지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훈련 간 부상자나 혹은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충분히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이분은 설명하셨습니다. 왜냐? 일단 춥잖아요. 일단 춥고 낯설고 음식도 설고 모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실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다가 이질이나 독감, 폐렴 등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병력이 수백 명 단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게 아니고는 전선에서 지금 북한군 포로가 잡히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 혹한기 훈련에 가도 의무대 진료를 받아서 훈련에서 제외되는 병력이 제 경험적으로는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금 1만 2천 명 정도가 파병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나름 일리 있는 분석이긴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끌어들였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이 모두 작전의 임계점에 다다랐고요. 특히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할 조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취임 전에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다급한 전황 때문에 북한군을 끌어들였다는 논리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크루스크의 북한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러시아나 미국, 중국은 여기에 대해 별로 한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매번 뭐 북한군이 뭐 미국은 몇 번 얘기했죠. 뭐 이렇게 우려가 된다. 요 정도 언급을 했을 뿐 이게 이걸 대서특필하고 그런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크루스크의 북한군은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프라이머리 이슈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북한군한테 원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푸틴은요 아마도 전쟁 이유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 냉전 시절에 반미, 반서방 진영이 과거 사회주의 정부였다면 이제는 대신에 뭘로? 이것들이 권위주의 정부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북한군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엄청난 피해가 나지 않게 적절히 관리한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크게 포상을 하거나 뭐 경제 원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 다른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들을 러시아 쪽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남아, 아프리카에는요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이 널려 있어요. 천지빛깔입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요 푸틴은 그야말로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래서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요? 전쟁은 이미 3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정치가들에 의해 전쟁이 발견했지만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젊은 생명들이죠. 과연 이들의 몫은 누가 달려줄 겁니까?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이 행성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충분한 전쟁 억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는 다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곳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에티오피아 언론사 캐피탈에서 신문 한 면 전체를 자국을 찾은 한국인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지에 온 한국인들 덕분에 오랜만에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시립병원에 사람들이 몰렸고 모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우러 와서 253전 253승의 전설을 남기고 심지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고아원까지 세운 이 영웅들은요, 안타깝게도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에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생활고에 시달려왔고 가벼운 안 질환조차 치료하지 못하며 대부분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우리나라 기업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중이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와 참전 용사들의 눈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 3주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 땅을 밟은 것인데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려서 아실 겁니다.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인프레시는 실제 아디스아바바 시립병원의 안과 의료진과 협업해서 참전 용사와 가족들 약 50여 명을 검진해 주었고요. 실제 수술이 필요한 참전 용사들까지 모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잠시 수술과 그 후 검진까지 마친 현지 상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ብዙ ለውጥ እያየን ነበር። አሁን በቅርብ ጊዜ ማለት ነው። እግዚአብሔር ይስጥልኝ፣ ኑሩልን፣ እንዳስተዋሳችሁ አስታዋሽ ያገኙ። ምንም የሚሰማኝ ነገር የለም። ደህና ነው።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찾아온 한국 기업의 현지인들이 열광을 했고요. 또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며 신문 한 면을 타국인들의 이야기로 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인프레시는 지금도 여러 참전국과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잘 착용하고 다니는 굿즈인데요. 바로 이 태극기 키링입니다. 인프레시는 6.25 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생사를 넘나든 참전 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 키링을 구현해내어 한국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기 시작한 이 태극기 키링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디테일과 퀄리티가 좋은데요.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으며 실제 키링을 구매해 동참한 분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참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기적 같은 행보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